이번 강좌부터 고등수학 수1 파트 제 개념원리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복잡한 개념이나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개념 설명 파트에서 제시되는 공식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꼭 암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상위권 친구들이 아닌 이상 중위권 혹은 그 밑에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암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많거든요. 다른 과목도 이제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설명으로 대체하고 최대한 암기해야 될 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원 파트, 지수로그 파트 중에서 지수 파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나오는 내용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인데 사실 중학교 수학을 어느 정도 제대로 했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할 내용은 사실 없어요. 거듭제곱이 뭐다?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다.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다. 이런 성질. 자, 그럼 여기서는 뭘 기억해 줘야 되냐? 명칭을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동그라미 친 지수. 자, 어떤 수에 이제 오른쪽 위 모서리 파트에 작게 몇 번이나 곱해졌는지, 그게 이제 지수라는 거고, 이제 왼쪽에 밑에 어떤 수가 곱해졌는지가 밑이라고 한다. 요 내용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로그 파트에 가서 밑이라는 용어랑 이제 지수라는 용어랑 자연스럽게 쓸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지수라는 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봤으니까 크게 헷갈릴 건 없고 밑이라는 용어, 얘가 뭐다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자, 웬만하면 중2 1학기 때 지수가 이제 처음 나올 때 다 다뤄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혹시라도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지수가 있는 밑이 같은 어떤 지수 형태로 나타난 거듭제곱 수를 서로 곱하거나 나눌 때 어떻게 되냐? 자, 둘이 곱할 때는 뭐다? 지수가 더해진다. 자, 나눌 때는 뭐냐? 자, 요거를 과감하게 생략.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m-n으로 표현을 한다. 요거로 통일을 합시다. 자, 왜 이걸 통일하자고 하냐면요. 자,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요. 자, 애초에 여기 지금 이제 x표를 쳤는데 am승 나누기 a의 n승이 a의 n승분의 a의 m승. 자, 요렇게 변경된 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자, a의 m승은 그대로 a의 m승으로 쓰고 나누기 a의 n승은 a n승분의 1로 썼다는 거죠. 즉 뭐냐? 요거 자체가 곱하기 a n승인데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자, 요 부분만 이해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자, 1번. 자, 예를 들어 m이 3이고 n이 1이다. 자, 그럼 a의 3 빼기 1승, 3의 a의 2승이라 표현이 되니까 뭐 문제 없죠. 자, 2번. 자, 두 번째 케이스. m이 3이고 n이 3이다.
자, 그러면 A의 3 빼기 3, A의 0승.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로는 어떤 지수의 0승은 1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밑에 세 번째는 밑에 써볼게요. m보다 n이 클 때 m이 3이고 n이 5라고 하면 a의 3 빼기 5승, a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게 뭐였죠? 분수로 표현되면은 지수에 음수가 붙는다. 즉, 지수에 역수가 붙으면,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즉 마이너스 기호가 붙으면 뭐다? 역수를 취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요 지금 이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즉 얘는 뭐다? a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냐? 자, 밑에는 괄호 바깥에 지수가 붙었을 때 그 지수를 안에 있는 요소의 지수에 곱해준다. 자, 그래서 A의 M 곱하기 N승. 자, 얘도 마찬가지. 곱해진 덩어리는 이 전체 지수를 각각의 요소에다 곱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는 x의 n승이 a 값을 갖는 x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개념은 3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루트 값, 요거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긴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표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 답변도 달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요 내용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볼게. n이 짝수일 때, 즉 뭐냐? x의 n승이 어떤 수 a가 되는 x의 근의 개수를 찾아라. 요런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x의 n승인데 xn이 이제 짝수면은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대칭인 형태가 나와요. 자, 그리고 n이 홀수면은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은 자, 우함수랑 기함수 형태. 즉 뭐냐? 얘는 y축 대칭. 얘는 이제 원점 대칭.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지금 n이 짝수라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죠? 어떤 이렇게 대칭인 형태가 나오겠죠? y축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자, 그럼 당연히 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제 a 값이 양수라면은 y는 a 이렇게 잡혀서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인 게 두 개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자, 이 a가 0이면은 저 조금 방금 친 이 y는 a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겠죠. y는 a고 얘가 0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큰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은 선이 여기서 잡히고 y는 a고 a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두 번째 y는 a고 a가 0일 때는 이 원점에서밖에 요 그래프와 안 만나죠. 그래서 0 하나뿐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실수인 게.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얘는
원점 대칭인 이함수 형태라고 했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 좌우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얘는 n이 어디든 간에 a 값이 어디든 간에 그려주면은 항상 어디서 만나요? 한 점에서밖에 만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한 이유가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같다. 자, 아래 표의 내용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학원에서 배우지 않거나 이제 혼자서 독학하는 친구들이 제 개념원리 교재를 이용해서 샅샅이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설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밑에 이렇게 붙은 게 많다 보니까 샅샅이 읽어보다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주어진 내용만 읽다가 뭐지 하면서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방금 여기 제가 이제 표현한 그래프의 형태 이걸로 이해를 하고 굳이 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글로 써져 있는 걸 읽는 거랑 이제 직접 소리로 듣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요거는 저는 과감하게 외우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 저는 한 가지 표현으로 요거를 다 이해해서 풀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외워요? 자, 그럼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루트 a의 n승이라는 거는 우리는 저 제곱근을 어떻게 바꿀 거냐? 지수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수인데 제곱근의 경우에는 n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요 성질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도 상당히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제곱근 그리고 안에 있는 건 a의 b승이다. 얘네는 어떻게 바꿔요? 자,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방금 위에 거 바꿀 때 어떻게 했죠? 안에 있는 a 덩어리에다가 n분의 1승을 넣어줬죠.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a의 b승에다가 n분의 1승을 지수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앞에서 뭐라고 했죠? 괄호 바깥에 지수가 있으면 안에 있는 지수에 곱해준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a의 n분의 b승이 나온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앞에 있는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서 좀 특이한 케이스 5번 같은 경우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m, n, a.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똑같아요. 자, 먼저 뭐부터 바꿀까요? 안에 거부터 바꿀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바꾸면 뭐가 되죠? a의 n분의 1승 되고 바깥에 m제곱근이란 표시가 있겠죠. 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안에 거를 묶어줘요. 자, a의 n분의 1승에 자, 바깥에 거 뭐죠? m분의 1승. 자, 요걸 이제 계산하면 뭐죠?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나온다? a의 m, n분의 1승이다. 즉, 바꿨으면 뭐다? 분수니까 m 곱하기 n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 2, 3, 4, 5, 6번 방금 설명한 내용 가지고 쉽게 해결되겠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게 되는지를 파악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암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해할 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미세 파트가 이제 지수가 있을 때 A의 B승
이렇게 있을 때 요 밑에 파트 요거를 비교하자는 거예요. 언제? 두 수의 지수가 일치할 때, 지수가 같을 때 밑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수니까 어떤 걸 할까요? 5와 2라고 합시다. 자, 그때 루트 5의 세제곱근 2 루트 세제곱근 이건 어떻게 되냐? 당연히 5의 3분의 1승 2의 3분의 1승 자, 요거는 이제 위에 설명한 내용 가지고 바꾼 건데 자, 요때 당연히 왼쪽이 클 수밖에 없다. 자, 요거를 조금 그래프상으로 증명을 해보면은 자, 세제곱근 즉 x3승이 5가 되는 거랑 x3승이 2가 되는 거에 x값을 찾으라는 거죠. 자, x3승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당연히 x3승이 5가 되는 포인트는 대충 이 지점 자, 여기가 이제 y가 5가 되는 선이고 그때 요 x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5의 세제곱근 혹은 5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당연히 x세제곱이 2가 되는 지점은 여기쯤이 나오겠죠. y는 2에서. 그때 여기 x좌표가 뭐예요? 2의 세제곱근 2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가시적으로 5의 세제곱근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개념, 공식을 꺼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개념 원리 익히기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셔도 상관없지만 없으셔도 다른 교재들 비슷하게 이런 확인 간단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알아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예제 파트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자, 5일까요? X일까요? 자, 간단하게 보면 5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도 많이 틀리고. 다행히 이제 모의고사에선 이런 건 안 물어보겠지만은, 내신 시험에선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해야겠죠. 자, 뭐냐? 자, 이제 니은, 디귿, 리을하고 좀 비교하면 실수라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어떤 거의 세제곱근 요 앞에 들어가는 게 이제 홀수일 때 실수의 근은 한 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실수란 말이 있었으면 얘가 맞겠지만은 실수란 말이 언급 안 돼 있다는 거는 실수가 아닌 근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볼까요? x3승은 이제 64. 자,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x3승 마이너스 64 해주면은 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뒷부분 2차 방정식 파트의 근의 공식을 해서 이제 복소수를 근으로 가는 x의 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뭐다? 세제곱근은 4와 어떤 두 허근을 포함한 허근이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 같은 경우에. 참 말장난 같은 문제예요. 자, 일단 니은 보면은 마이너스 81의 대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얘는? 자, 니은.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대제곱근이라고 하면 x의 4승 그래프니까 대충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로 그리면 되고 마이너스 81이라면 저 밑에 이렇게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81에서 자, 그럼 위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실수인 건 없겠죠. 자, 니은은 맞다라고 판단 가능하고 자, 디귿 보면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즉 뭐냐? x3승이 마이너스 8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밖에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기억과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자, 이걸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냐? x 3승 플러스 8은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즉, x가 마이너스 2도 가능하지만 우측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근도 2개 존재하겠죠. 자, 그럼 뭐야? 세제곱근 2가 아니라 다른 허근도 존재한다. 얘랑 다른 어떤 것도 있다. 다만 기억 디귿 둘 다 뭐다? 실근이란 전제가 붙었으면 맞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선 실근이란 전제가 없기 때문에 4와 마이너스 2 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보면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자, 리을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죠? 자, 그래프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세제곱근이니까 x는 y는 x 3승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5인 부분을 그려보면은 y는 마이너스 5. 자,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죠? 그래프상에 표현될 수 없는 거는 실수가 아닌 거고 표현되는 부분만 실수니까 얘는 실수인 것이 한 개밖에 없다. 맞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 또 없나요? 다음 페이지. 자, 거듭 제곱근의 계산. 자, 이 부분은 뭐 다 안 풀고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자, 제일 복잡하게 볼 수 있는 거. 자,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단 여기서 전제 조건. 자,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집중파이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뭐냐? 고1 수학. 고1 수학에서 다항식 파트. 그 중에서도 뭐가 부족한 거냐? 다항식 파트에서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 공식. 두 개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하면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니까 곱셈 공식을 반대로 한 게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자, 교과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에 수록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숙지가 안 된다면 여기가 안 풀려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특히나 이제 보이는 모양이 2번 혹은 4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풀릴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지금 앞에 개념 설명이 없었는데 당연히 고1 내용이니까 여기서 언급 안 하겠죠. 자, 저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지 말고 곱셈 공식으로 제시된 거를 직접 스스로 곱해봐서 전개를 해보세요. 한 번씩 전개를 해보시면은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웬만한 2차식으로 이제 곱해지는 공식까지는 중3 때 보통 다 하니까 얼추 기억이 난다고 하면은 3차식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몇 개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루트 2. 자, 그럼 뭐야? 2의 2분의 1승이죠. 저는 제 스타일대로 풀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모는 뭐야? 2의 4분의 4승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고쳤으면 뭐야? 2의 2분의 1승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맨 앞에 부분은 1번 파트. 자, 얘가 1번 파트라 하고. 자, 그럼 2번 파트는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을 실질적으로 써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복잡하니까
뭘 쓸 거냐? 자, 3의 세제곱근을 t라고 살짝 바꿔서 식만 정리할게요. 자, 그럼 2번 파트. 자, 보면은 2번 파트는 t-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고 됩니다. 자, 왜 갑자기 t제곱이 왜 나와요? 자, 3 루트 3의 제곱인데 이 녀석은 뭐죠? 3의 3분의 2승이 되고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3의 3분의 1승의 2승으로 바꿀 수 있다. 즉 뭐다? 이 녀석이 3의 3분의 1승이니까 자, t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얘는 곱셈 공식으로 구하면 뭐냐? t 3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 그거는 곱셈 공식 참고를 하세요. 꼭 잠깐 멈추고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자, t를 다시 숫자로 바꿔주니까 3 루트 3의 3승 마이너스 1.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3의 3분의 1승의 3승이니까 얘는 3의 1승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파트는 뭐가 된다? 3 빼기 1이 된다. 자, 얼마예요? 2네요. 자, 그럼 뭐야? 1번 파트하고 2번 파트 그냥 곱하면 되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2의 1승 하니까 뭐가 되죠? 자, 지수끼리 더하니까 2의 2분의 1승 해서 지수를 이제 식으로 좀 바꿔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를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이 루트 제곱근 부호를 살린 상태로 계산하기 번거롭지 않다면 그대로 해도 되지만 많이 헷갈린다 하면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분수지수로 바꿔줘서 계산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공식 외운 걸 안 써도 되고 그대로 계산해도 되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3번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 얘도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인데 숫자가 이제 문자로 바뀐 거기 때문에 필수 예제 2번이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얘는 3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안쪽 거부터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죠? a의 3분의 2승이죠. 자, 거기에 이제 곱하기 a가 있으니까 a의 1승. 둘이 계산한 값이 여기까지의 계산값이 뭐예요? a의 3분의 5승이 돼. 자, 그 바깥에 이제 뭐가 있어? 내제곱근이란 표시가 있으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a의 12분의 5승이야. 자, 그 앞에 뭐가 있죠? 그 앞에 곱하기 a가 있어. 곱하기 a가 있으니까 a의 1승. 즉 얼마가 됩니까? a의 12분의 17승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뭐가 있어? 루트가 하나 더 있죠. 자, 그럼 곱하기 2분의 1승. 그럼 어떻게 되냐? 결과값은 뭐가 된다? a의 24분의 17승이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를 이제 분수로 나타냈을 때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또 이제 제곱근 부호를 사용하겠죠. 자, 분모 파트는 이제 뭐가 되냐? 바깥으로 빼서 24제곱근 그리고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a와 17승, a의 17승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과 2번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풀어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공식 뭐 쓴 거 따로 없고 그냥 분수로서 그러니까 루트, 제곱근 부호를 생략해줘서 좀 편하게 계산하자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 A와 B와 C의 대소를 비교해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죠? 제곱근 부호를
부호를 포함한 기호를 포함한 숫자들의 경우에는 지수를 똑같이 맞춰준다. 요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A를 바꿨으면 5의 2분의 1승이에요. 자, B는 10의 3분의 1승, C는 120의 6분의 1승. 자, 그럼 뭐냐? 이 분모의 이 숫자들의 지수를 통일시켜 주려면 딱 봐도 뭔가 분모를 6으로 만들어 주는 게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얘를 분모를 6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의 2분의 1승에 뭐하냐? 곱하기 3분의 3승을 하면 되죠. 그럼 어차피 1을 곱한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같은 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5의 3승의 3분의 1승.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10의 3분의 1승이 얼마를 곱하면 되냐? 2분의 2승을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수정하면 10의 제곱의 6분의 1승. 자, 위에 잘못 썼네. 6분의 1승인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건 그대로 120의 6분의 1승. 자, 그대로 이제 숫자를 정리해보면 A가 같은 경우에는 5의 3승 하면 얼마죠? 25 곱하기 5니까 자, 125의 6분의 1승. 자, 두 번째 건 100의 6분의 1승. 자, 120의 6분의 1승. 그럼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숫자 안에 게 가장 큰 거. A가 첫 번째. 그 다음에 C가 두 번째. 그 다음이 B가 되겠죠. A, C, B의 순서대로 크기가 나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이제 파트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관해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지수의 확장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예제 위주로 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위주로 할 거고 혹시나 댓글로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 개념원리 교재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그거는 따로 중복된 댓글들에 대해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영상을.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